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올해 크게 늘면서 과세 부과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자주 변경한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은 9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42%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대상 규모만큼 과세 부과 오류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 적용 기준 등이 수시로 바뀐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이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세청도 종부세 고지서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거둔 세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내년에 100%로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에서 종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석 달 만에 세입안을 수정해 7조 3,828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봄 되면은 1가구 1주택부터 아우성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7월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2년 됐잖아요.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이. 그때부터 돼서 내년 가을 엄청 그 변화가 이제 오지 않을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조세 부담 형평성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면서 또다시 유용성 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과세 부과 오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이런 현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먼저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로만 이제 한정을 해보면요. 올해 예. 종부세 대상자 중 이제 60%가 이제 1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총 29만 명이 이제 평균 178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 19만 명 정도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부세 내는 인원으로만 따지면 다주택자가 지금 1주택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금 증가 폭도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노원, 이제 도봉, 중랑구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66% 이상 이제 증가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의 증가폭 역시 강북이 좀 더 많았는데요. 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6배 이상 높았고 다른 지역도 3배 이상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가 더 많고 세금 증가폭은 비강남이 더 많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제 먼저 상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공동으로 50% 아파트를 지분할 경우의 사례인데요. 예. 이제 이제 어머님께서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가 셋인 경우에 이제 나눠 갖게 되면 이제 50에서 나누기 3을 하면 16.7% 주택 지분율로 이제 받게 되는데 예. 이게 납세자가 생각하는 경우고요. 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으로 나눴으니까 자녀가 셋이니까 상속 비율로 따졌을 때는 33.3%다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100%로 따졌을 때 엄마가 가진 지분 50%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100%로 보고 3명한테 3분의 1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 주택 지분율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 비율로 보느냐에 다른 차이인데요. 예. 이제 주택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7% 50에서 나누기 3을 했으니까 16.7%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자녀가 3명이니까 이제 3분의 1, 33.3%다에 따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상속세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징벌적 과세
좀 가까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 상속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뭐 특례 같은 걸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배제를 해줄 원이 시급하지 않나. 뭐 정책이 워낙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게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종부세 대상자를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좀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예. 네, 기존 주택을 6월 1일 이후에 판다면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네,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새 주택 입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제 종부세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인데요. 기존 주택 등기 기준 아니라 준공 이후 신규 주택 등기 기준으로 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종부세가 과도하게 나온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부분 지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례에 해당이 돼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심판원에 불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아예 신고를 하는 겁니다.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0일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가 거부가 되면 결국 또 이것도 불복을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을 했어도 이제 종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정부가 추후에 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많아지고 세액도 커지자 조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는 재산세의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종부세 위헌 청구를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법무법인 열림을 통해서 진행했던 헌법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 올해 2021년 부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위헌 소송에 이제 청구인단 모집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대한 이런 분들을 좀 표집을 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종부세는 상위 1%에 대한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저렴한 주택 소유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 평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적용하는 과세 표준은 달라지지 않아 부과 대상자가 많아졌고 세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종부세의 활용도가 상위 1%에 대한 부자세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종부세의 부과 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함으로써 점점 자연스럽게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계층과 연령으로 제한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세 반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세 평등에 맞게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던 당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